안녕하세요, 차도니아입니다. 요즘 제가 공교롭게도 BMW 차량을 계속 리뷰를 하게 됐는데 원체 BMW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X6의 오너분이 또 이렇게 오너뷰 신청을 해주셔서 모셔봤는데요.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X6 차주, 이름은 배성재이고 나이는 올해 30살, 지금 분당에서 국어학원 강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신데 이렇게 X6를 출고를 하셨어요. 네네. 아, 그럼 이거는 구입 시기랑 차종 정확한 명칭 어떻게 될까요? 네, X6 지금 파생 모델이 되게 많은데 얘는 이제 2022년식 P01 모델 이렇게 되고, 제가 구입 가격은 1억 2,150만 원에서 프로모션 200만 원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인기 차종이고 요즘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가 워낙 없어서 할인도 좀 많이 못 받고 네네네. 하셔서 좀 아쉽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아우디를 한번, 전에 차가 아우디였는데 아우디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데 할인폭이 크면 또 이게 중고차 감가 방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사실 감가 방어가 잘 되는 것이 있어서 이걸 선택한 이유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차 유지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보험료가 이제 가족 한정으로 집어넣게 돼서 22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도 아직 네네. 나이가 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보험료는 좀 많이 나오시는 네네네. 편이네요. 네네. 그리고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연비가 제가 사실 출퇴근 거리가 한 1.5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지금 한 6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고속 밟으면은 한 7, 8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아,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짧으시네요. 네네네. 보통 그럼 출퇴근하실 때 타시는 거죠? 출퇴근할 때밖에 사실 안 탄다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전에 타셨던 차량 아까 아우디라고 하셨는데 네네. 정확히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올해 2월에 출고를 받았었는데 올해 12월에 차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되게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A6에서 X6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안 맞다고 느끼셨어요? 일단 차는 정말 좋았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차가 빨리 나오는 걸 찾다 보니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6를 샀던 거였는데 막 채워져 있는 차를 누가 와서 바꾸고 간다든지 이제 발레 사장님이 트렁크를 고장을 내신다든지 그런 사고가 좀 많아서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안 맞는다 싶은 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떤가요? 아직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워낙 제가 원래 BMW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셨던 모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성격이 급해서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 리미트 선만 정해놓고 SUV든 세단이든 그냥 운전이 재밌는 차, 요것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어가지고 네. 처음 고민했던 차량이 마세라티 기블리,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 그거 고민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에서는 AMG GT43 그리고 CLS 53 AMG 그리고 요렇게까지 BMW X6까지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X6는 사실 원래 구매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고민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벤츠 전시장을 들렸다가 나오는 김에 바로 옆에 BMW 전시장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 아무 생각 없이 들렸는데 마침 바로 딱 출고 가능한 차량이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빨리 나오는 차량을 그냥 바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이제 제일 빨리 나오는 차량이 그렇게 4개였는데 네. 그 중에서 그냥 요게 갑자기 운명적으로 약간 끌렸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출고가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X6가 옛날에 제 정말 한 20대 초반 때 제 드림카이기도 했었어가지고 사실 이 쿠페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때 처음 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어서 약간 동경하던 차이기도 했고, 일단 현행 신행 모델로 바뀌면서 저 뒷라인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조금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쿠페형이 예쁘긴 예뻐요. 그쵸?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차에 핸드폰을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 컵을 혹시 여기다가 뭐 아이스 커피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면 핸드폰을 꺼낼 때 조금 불편한 점,
그리고 차량 가격이 1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사실 뭐 알칸타라나 이런 재질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냥 패브릭이죠? 네, 패브릭이에요. 이게 사실 M50i부터는 알칸타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차하고 이 차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차가 굉장히 큰데 차량 크기에 비하면 트렁크 공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보통 거기에 뭐 수납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가끔씩 골프백을 실는다거나 할 때 골프백이 많이 넣어야 2개, 아.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높이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점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쿠페형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럼 2열 공간은 어떨까요? 사실 제가 2열에 타본 적도 없고 태울 사람도 없어서 잘 모르긴 한데, 일단 제가 처음에 차를 받고 나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조금 위에가 답답한 감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민했던 차량들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뒷공간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네. 네. 보통 AMG 차량 뭐 네네네. 이런 거 고민하셨으니까. 그래서 특히 마세라티는 정말 뒤지가 엄청 좁았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벤츠랑 BMW랑 마세라티 중에서 사실 제일 사고 싶었던 건 사실 마세라티. 이제 운전이 재밌는 차를 찾았었기 때문에 주행감 자체는 마세라티가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얘도 그에 못지않게 재밌긴 하지만 사실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속에서는 정말 재밌겠지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60km 이상을 밟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마세라티하고 얘가 제일 재밌었지만 이제 옵션적인 것까지 따졌을 때는 사실 이 차가 제일 옳은 선택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블리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뀌면서 약간 네네.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재미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승을 해봤었는데 사실 뭐 4기통의 그 배기음이 많이 아쉬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사실 배기음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배기음보다 운전의 그 되게 경쾌함이라든지 엑셀에 그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은 해주긴 하는데 사실 마세라티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게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얘도 다른 차에 비하면 엄청 경쾌한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6기통이잖아요, 그쵸? 근데도 조금 아쉽구나. 그래도 이제 주행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운전이 편해요. SUV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기 꺼려졌던 이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없는 거. 아무래도 저는 시내 주행이 많다 보니까 오토홀드는 특히 좀 필요했던 기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는 좀 편의사항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반자율 주행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좀 장점인 거. 사실 마세라티는 아예 반자율 주행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차량이랑 또 GT43도 시승을 해보셨나요? 네, GT43, CLS53 다 시승해봤어요. 아, 네네. 그 차량들은 어떠셨어요? GT43은 솔직히 말해서 좀 개인적으로 이 차는 재미는 있는데 내가 타고 다니진 못하겠다. 약간 노면의 소음도 좀 심하게 들어오고, 좀 서스 자체도 이제 아무래도 AMG에서 만든 차다 보니까 너무 단단하고 좀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MG GT43은 사실 고민 대상에서 되게 생각보다 금방 빠졌고, 그 다음에 탔던 게 CLS53인데 CLS53은 차가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CLS 그 라인 때문에 차가 너무 낮아서 머리가 살짝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차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X6 같은 경우에도 30도 있고 지금 타시는 40도 있고 네. 50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40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디젤 차량은 아예 고민도 하지 않았었고, 저는 무조건 가솔린, 그리고 그 중에서 고민했던 게 40하고 이제 50 모델인데 50 모델은 사실 그 유튜브에서 워낙 효평을 많이 해준 모델이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기를 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는 차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빨리 나오는 거,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오는 40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성격이 엄청 급하신 것 뭐 같아요. 차량 색상의 선택권도 없이 네. 그냥 일단 있다길래 색깔도 그냥 대충 확인도 잘 안 하고 일단 그냥 바로 계약을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 컬러 이름이 뭐죠? 이게 아틱 그레이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별로 고민도 안 했던 색상인데 네. 세차를 안 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관리하기 편한. 왜 전에 타던 아우디 A6가 흰색이어가지고 좀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편한 것 같다. 약간 무난한 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옵션이 많이 좀 요즘에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래도 이게 P-1인데 P2는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옵션이. 그래서 빠르게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들리는 얘기에 이제 터치 이게 디스플레이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지금 독일에 나오는 차들은 빠지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차를 살 거면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 -2에는 통풍 시트도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쵸? 통풍 시트. 네, 요거는 이제 정규 모델하고 차이점이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가 빠진 거. 그거하고 이제 대신에 스카이 라운지 옵션이 들어간 거. 네. 그래서 가격은 50만 원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2년식부터 이제 뭐 무선 충전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트렁크에서 뒷좌석 폴딩이 빠진다거나 네. 이런 옵션들이 좀 소소하게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더 빠지는 거니까 사실 약간 매력은 많이 떨어진다. 옵션이 많이 빠질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하만카돈 스피커가 빠졌다는 게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빠지고 이제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썬루프에 밤에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가족들이 뒷좌석에 타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잘 안 보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이 썬루프를 개방을 한 게 출고하고 나서 이게 두 번째예요. 스카이 라운지가 돌아가나 궁금해서 열어본 거 한 번,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열어보는 거거든요.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옵션은 아닌데 굳이 저걸 집어넣고 돈을 50을 더 받았어야 됐나, 약간 그런 감은 있어요. 사실 스피커도 뭐 빠져서 아쉬운 거지 하이파이가 그렇게 나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네. 평소에 어떠세요? 출퇴근하실 때 이걸로 노래 많이 들으세요? 거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퇴근할 때 전화 통화하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노래는 거의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옵션이 빠졌는데 그렇게 큰 타격이 없으시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옵션에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스피커를 어차피 상관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한테는 맞는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잖아요. 네네. 40i가 M 스포츠 패키지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게 뭐 핸들이 좀 묵직하다거나 승차감이 너무 단단하다거나. 승차감이 단단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고 있고 네. 핸들은 확실히 전에 타던 차가 아우디인데 아우디가 핸들이 진짜 엄청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핸들은 조금 약간 체감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묵직해서 더 운전하는데 약간 또 직결적인 느낌을 준다? 약간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에어서스도 다 빠지는 추세인데 얘는 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1억이 넘는데 에어서스 빠진 차량들 너무 많잖아요, 네, 요즘에. 맞아요. 네. 진짜 괜찮다. 뒷좌석도 되게 고급스럽고 사실 쿠페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2열 공간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차량들도 시승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뭐 AMG GT43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랑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GT43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대가 얘보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높아요. 한 1억 3천? 저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 3천, 이제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얼추 한 1억 3,500, 600 이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격 대비했을 때 운동 성능은 X6가 조금 더 위였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재밌는 점이 운전을 할 때 이제 팝콘이라던가 네. 조금 이제 감성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되게 뛰어난 것 같고, 얘는 사실 이제 팝콘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는 단지 그냥 보여주는 게 멋있으면 되고 정말 주행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마세라티 되게 강추합니다. 딱 정리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고 끝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지금 새 차 기다리시는 분들, 저도 많이 기다려봤기 때문에 되게 기다리는 게 힘든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속에서 옵션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다들 힘내시고 다들 원하시는 차 곧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차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클로징으로.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